안녕하십니까, 투머스토커입니다. 네, 오늘은 유정수님께서 지원해주신 닥스 DKS1090 오픈아트 이 친구의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 유통사죠. 우림에서 수입을 해서 유통을 했었는데 현재는 단종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뷰를 보시고 관심을 가지셨다면 중고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식품 같은 경우에 20만원 중반 정도에 구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정도라면 패션 시계에서 참 욕심 없이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펙은 괜찮습니다. 일단 사파이어 유리를 채용하고 있고요.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도 미요타의 8N24죠. 넌데이트 무브먼트 8 시리즈고, 이제 해킹은 되지 않았지만, 당겼을 때 초침이 멈추지 않죠. 해킹은 되지 않지만 와인딩이 됩니다. 미요타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감기는 맛이 좀 좋습니다. 제 느낌엔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시계의 핵심은 오픈아트겠죠. 일단 예전에 회전 시계들은, 그리고 예전 빈티지 시계들은 뒷백을 열어서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가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방수 기능들이 중시되면서 이렇게 익스비션 케이스백을 가진 시계들이 그것을 대체하게 되었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항상 호기심이 계속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것이 이런 오픈 하트 시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기 이 오픈 하트 다이얼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돌고 있는 밸런스 휠과,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 휠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쪽에 초침을 돌리는 기어가 돌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이 정도밖에 모르겠네요. 사실 오픈아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다이얼을 얼마만큼 보여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글쎄요, 저는 이게 오픈아트를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이 정도면 좋은 디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보면 인덱스들도 다 붙인 거죠. 12.6은 로마자, 나머지는 바 인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침과 분침, 초침도 모두 금속 재질로 되어 있고요. 시침과 분침에는 약간의 야광도료가 발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다이얼은 약간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기울어진 경사진 다이얼이고요. 샴페인 색깔을 하고 있고, 닥스는 프린팅이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챕터링 쪽에는 이렇게 눈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 드는 디자인이죠. 이 뒤쪽에 무브먼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데코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제 로트 부분을 조금 꾸며진 것,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금 방식은 버터플라이 이중 잠금이고 닥스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가격을 아끼지 않았죠. 패션 시계 하면 뭔가 가격이 비싸고 스펙이나 마감 혹은 만듦새에서 떨어질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무시합니다. 심지어 브레이슬렛 같은 경우에도 H링크와 중간 링크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형식의 브레이슬렛을 채용하고 있고요. 가운데는 폴리싱, 바깥쪽은 브러쉬, 이런 마감조차도 원가 절감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크라운이라고 하죠. 크라운 가드가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어떻게 재면 43이고 어떻게 재면 44가 나오는데 43 쪽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손목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케이스 사이즈는 43mm고요. 럭트러그는 51mm로 작지 않은 시계입니다. 하지만 높이가 낮은 편이고 러그의 형상도 손목을 잘 감는 형상이기 때문에 손목에서 많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클래식한 어떤 드레시한 느낌의 시계였다면 사이즈를 2mm 정도만, 3mm? 그 정도만 줄여서 40mm로 맞춰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시계가 나왔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시계가 큰 게 트렌드였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참 드레시한 시계라서 이렇게 보면 폴리싱이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옆면은 브러쉬가 되어 있고, 이 모서리만 살짝 폴리싱을 넣는, 또 이런 것도 이렇게 꽤 좋은 마감을, 그것도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죠. 지금 보면은 이러한 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닥스에서 직접 만들지는 않았을 거고 외주를 줘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퀄리티로 만들고 가격도 좀 참 비싸지 않게 책정한 시계가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에 유일한 단점이라면 이제 엔드링크가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H링크가 걸리고, 그 두 번째 링크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 이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손목이 좀 작으신 분들은
결국 럭트러그가 51이지만 이 바깥에 튀어나오는 링크까지를 거의 럭트러그로 봐야 되겠죠. 손목에서 이게 걸릴 테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거를 이렇게 마감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넘어갈 수 있게 여유를 줬으면 더 예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에는 이 닥스의 문양일까요? 제가 닥스 브랜드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마킹도 잘 돼 있는 편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유정선님한테는 약간 특별한 시계입니다. 선물 받은 시계이기도 하고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구매한 시계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패션 브랜드의 시계를 우리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단 딱 깎아내리고 시작하죠. 야, 닥스에서 시계를 만드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완성도 높고 가성비 좋은 패션 브랜드의 시계라면 이런 시계들이 많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 친구가 단종된 것도 너무 안타깝네요. 왜냐면 누구에게나 첫 시계는 있을 것이고 그 첫 시계가 꼭 티소나 뭐 세이코나 시티즌이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티소보다도 익숙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쉽고 그렇게 접근해서 시계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저희 채널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게 되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개인적인 추억에 담겨있는 시계를 지원해주신 유정선님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께 여러가지 시계를 소개시켜드리고 있지만요. 이 앞에 있는 이 시계처럼 추억에 있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뻐하시는 시계가 최고의 시계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저의 또 다른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오늘 되세요. 왜냐면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